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토리지이고요. 저는 벌이고 저는 성입니다. 오늘의 캐릭터 미경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경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줍네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면 평생 나라는 사람을 궁금해하면서 살아갈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왜 궁금하세요? 저는 특히 회사 생활하면서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할 때 나 알기라는 주제로 독서 모임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셀프로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거기에 답을 하는 글을 쓰면서 답을 하는 형태로 뭔가 책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하는 걸 보면은 '아 나는 참 나라는 사람을 궁금해하고 계속 알아가고 싶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음.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독서 모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너는 음.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되게 방대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해 주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막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되게 뭔가 질문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서 책을 정할 때도 항상 그 회차마다 주제를 정하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달은 예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달은 뭐 경제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돈을 벌고 또 어떻게 돈을 불리는 사람인지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화를 하면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어 '알아가기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뭐 예를 들어서 경제를 예를 들면은 저는 '크게 버는 것보다 잃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뭐 알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네 하나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음 같고. 맞아요. 그래서 좀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다고 느껴졌어요. 음. 뭔가 어릴 때는 저는 되게 명확한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뭐 좋고 싫음도 되게 명확하고 그랬는데 예 대학교 때까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볼 때도 있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서 '나는 누구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한때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신기하군요. 음. 신기한가요? 네. 네. 왜냐면 네. 만약에 어떠한 싫은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내 자신이 싫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남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좀 음.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넘어갈 때가 음.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한 것 음. 같아요. 남 탓도 하죠. 음. 그러면은 혹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 IT 통신 회사에서 음. 알뜰폰 브랜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아. 회사 밖에서는 뭐 이것저것 하는데 강점이라고 해서 강점 공부하면서 저처럼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하는 분들에게 강점을 알려주는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까 독서 모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독서 모임의 파실리테이터로서 독서 모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이벤트 같은 거 열어 가지고 이벤트 호스트도 하곤 합니다. 제가 이거 사전에 질문 받았을 때 네. 네.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어디 회사 다닙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럼 너무 뭔가 좀 슬픈 거예요. 어. '나는 이거 말고도 뭔가 많은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늘려 봤어요. 아. 음. 네. 근데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네요. 독서 모임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트레바리라는 혹시 플랫폼 아시나요? 네. 네네네. 트레바리에서 하고 있고 19 년도부터 하고 음.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노하우가 엄청나시겠어요. 노하우요. 뭔가 이제 멤버분들이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는 조금 생긴 것 같고요. 예전에는 누가 나간다 그러면 되게 마음 아파했는데 왜냐면은 뭐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모임의 스타일이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뭐 나간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약간 그런 마음의 뭔가 여유랄까요? 이런 것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알뜰폰 마케터는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되셨어요? 음.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요. 음. 제가 했던 뭐 학회나 음.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경영 뭐 이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 쪽으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SK텔레콤이랑 뭔가 산학협력 이런 비슷한 걸 하면서 공모전 형태로 뭔가 진행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때 같이 진행하면서 통신은 누구나 다 사용하는 서비스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재밌는 서비스겠다.'라고 음. 처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회사 공고가 이제 올라와서 '한번 써 봐야겠다.'라고 해서 썼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지금 10 년째 다니고 우와.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한 네. 회사를 진짜 10 네. 년이나? 뭐가 잘 맞으셨나 봐요. 처음에는 좀 잘 맞아서 잘 다닌 것 같은데 뭐 지금은 네. 중간에 뭐 이직의 시도도 했었으나 뭐 잘 되지 음. 않기도 했고 지금은 또 나름 적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10년 동안 다니신 분 찾기가 참 힘든 세상이잖아요. 이직도 많이 많이들 하고. 음. 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 회사는 모르겠어요. 저희 윗분들은 거의 퇴사자가 없어요. 아. 이제 저까지만 해도 좀 많이 없다가 저희 아래부터는 쪼금씩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근 1 년간 한 몇 명 나갔어요. 음. 저도 제가 여기 10년 있을 줄 몰랐는데 네 벌써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강점 공부라는 건 또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앞에서 이제 '아 나는 뭐 음. 누구지?' 막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한 5-6년 차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5-6-7년 차 요때였던 것 같은데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지?' 이런 고민들을 한창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강점 검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그 갤럽에서 진행하는 음.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툴이 가장 유명하고요. 국내에는 테니지먼트라는 툴이 있는데 저는 테니지먼트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제 강점 검사를 받았고 거기서 나온 강점이 '아 이걸 내가 이렇게 활용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힌트를 얻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나왔던 제 강점 중에 하나가 일종의 요약하는 건데 얘기를 듣고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말해 주는 요런 형태의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음. 해석했던 제 강점이. 음. 그래서 '이걸 한번 살려 볼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강점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 주면서 한번 '나도 코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저도 공부하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 강점을 써먹는 거죠. 음. 이미 자신을 잘 알고 계신 것 어. 같은데요. 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은 네. 계속 변화하잖아요. 내가 맞아요. 하나의 스탠스가 아니라 막 그 MBTI는 정해져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적극적이어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소극적이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쪼끔 더 막 '아 나의 모습이 뭘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도 네. 나의 강점이 잘 먹힐 때가 있고 네.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 상대방에 따라. 맞아요. 그러면 내가 이 강점으로 이렇게 한 음. 건데 통하지가 않으면 네. 또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음. '와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음. 이게 내가 꽤나 생각이 넓다고 생각했는데 난 사실 아니었고.'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미경 음. 님도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 사람들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려면 많이 들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가 가지고 있는 시야가 다가 아니구나. 더 넓힐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점이랑 다르게 저도 이제 아까 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바뀐다, 뭐 음.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사람이랑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이런 거 요새 음. 좀 많이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런 게 전혀 불편하지 않고 음. 오히려 막 좋고 막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뭔지 그냥 익숙한 게 좋고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처음 만나는 혹은 얼마 만나지 않은 사람인데도 되게 편안함을 느꼈던 순간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되게 음. 오랜만에 받아보는 느낌이어서 '나는 왜 이 사람한테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걸까?' 음. 이런 걸 되게 좀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였어요? 그분이 저랑 좀 일단 그분의 성향은 I셨는데 약간 E 같은 I셨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저는 이제 E인데 I 같은 E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그 E와 I의 지수가 비슷한 거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티키타카가 된다고 느꼈던 거는 그 관심사라든가 이런 게 쪼끔 음. 비슷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편하게 느껴졌고 그리고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냥 저를 대할 때 되게 편견 없이 대한다라는 느낌을 그냥 저는 혼자 스스로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저도 막 부담 같은 거 내려놓고 좀 편하게 대하지 않았나. 오래되지 않아도 네.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네.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이랑 막 연락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음. 그 독서 모임에서 만난 음. 분인데 첫 번째 모임 끝나고 이제 번개를 하고 이제 정규 모임 이외에 만나는 음. 시간이 있어서 그때 만났는데 원래 한 3-4명 만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다 못 온다 이래 가지고 둘이서 만난 거예요. 음. 처음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저 그분이랑 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카톡 주고받을 때부터 좀 뭔가 편했어요. 제가 쓰던 음. 이모티콘 써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면서 뭔가 화법이 나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좀 다행히 뭔가 좀 편안할 것 같은데 했는데 실제로 만나니까 실제로도 편해서 되게 신기하고 또 좋았어요. 그 나이 들면서 사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적어지고 또 만난다고 한들 어 편하다 느끼는 건 좀 덜한 것 같거든요, 음. 예전보다. 근데 음. 그런 사람을 나이 들어서 만나게 되면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음. 그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아 제가 이런 이렇게 사실을? 생각하고 아 있다는 그럼 거를. 그분도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한번 슬쩍 물어봐야겠다. 그러면 그 이벤트 같은 것도 여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벤트예요? 트레바리 안에 이제 이벤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매달 그달에 있었던 것들을 쫙 정리하거든요. 그걸 21 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만의 뭐 방법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참여하신 분들이랑 같이 쓰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벤트를 음. 최근에 열었어요. 이름하여 월간 회고라는 이벤트를 최근에 진행했습니다. 네 엄청 바쁘시겠어요. 안 바빠요. 언니 회사도 네. 다니시고 그 사이 시간에 독서 모임도 하시고. 제가 막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면 네. "진짜 바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바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음. 특히나 이런 뭐 이벤트라든지 뭐 독서 모임이나 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 그런지 음. 뭔가 힘이 든다거나 뭐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힘이 들지 않으니까 뭐 바쁘다라는 느낌도 동시에 못 받았던 것 같고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니깐요. 네. 근데 제가 이건 또 저 고민 중에 하나가 막 제가 사람이 대단히 막 좋아한다거나 뭔가 음. 애정이 있다거나 라고는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뭔가 코칭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할 때 기본 베이스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기반하는 것보다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냥 끄집어내는 그 행위가 재밌는 것 같거든요. 음. 뭔가 더 발전하려면은 진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음. 나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제가 궁금하거든요. 저를 하는 아 사람은 되게 궁금한데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궁금하세요? 저요? 네. 그냥 '나 뭐 좋아하지? 뭐 할까? 뭘 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누구랑 혹은 뭐 이런 생각은 좀 덜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건 뒤에서 한번 네. 네 찾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마케터도 지금 10년 동안 하고 계시고 또 독서 모임이나 강점 공부 이런 티칭도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신가요? 음. '나는 평생 마케팅은 못할 것 같다.' 음. 라는 왜요? 10 년이나 하셨는데. 제가 맞아요. 10 년이나 이거를 20년 30년 뒤에도 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약간 좀 너무 깝깝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똑같은 일을 20 년 30년 뒤에도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 그런 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여러 개 바꾸는 게 요즘 그게 아니라 "직업을 여러 개 가지는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평생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사는 거는 너무 갇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뭔가 하나의 직업에 저를 음. 가둬두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기도 해요. 음. 어쨌든 마케터는 '내가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면서 찾으신 것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이시겠죠? 뭔가 제가 이제 그 강점이나 이런 독서 모임이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한 거는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알려준다거나 음. 아니면은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뭐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류를 하면 '참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음. 음. 팟캐스트 하시면 되겠네요. 맞아. 주제 뭘로 하면 좋을까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네. 저희도 항상 이제 찾아 헤매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람 자체가 소재여 가지고 사람을 이제 한 명씩 모시면 되는데 그걸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천천히 모아 보시면은 네. 아니 뭐 나의 깨달음 1, 나의 깨달음 2. 맞아. 근데 그런 걸로 어. 그 유튜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아. 내가 살면서 느낀 점 이러면서 음. 에피소드를 막 계속 내시는 분도 있어요. 음. 아니면 막 월간회고 하시듯이 월마다만 하실 수도 있고 음. 내가 이번 달에 무엇을 하면서 이런 점이 재밌었고 이런 걸 음. 깨달았으며 그냥 일기 형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 팟캐스트가 저희가 하면서 느낀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막 너무 이렇게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다가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편집 같은 것도 필요하고 막 에너지가 필요하니깐요. 그냥 월에 한 번씩 내가 생각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거를 혹시나 누군가가 들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좋네요. 예. 네. 음. 재밌습니다. 음. 그리고 또 혹시 뭐 해 보고 싶었던 직업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도 약간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 아. 가지고 어릴 때 동방신기 좋아했거든요. 음. 어. 동방신기를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방송국일 거다.' 그래서 PD를 잠깐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니면 뭐 SM을 들어간다도 있잖아요. 뭐 이상하게 엔터를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음. 봤는데 '방송국 PD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 기획하고 '이런 것도 재밌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쪽으로 제가 뭐 경험해 보거나 음.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 있다거나 그러지를 않아 음. 가지고 음. 그쪽의 삶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아이돌 관련해서 뭐 더 활동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막 적극적 덕후 이런 건 아니고 음. 그냥 집안에서 어. 약간 방구석 관람자 처럼 이제 보고 있는데 어릴 때 그 동방신기 이후로 그냥 아이돌 누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한 번씩 찾아보는 것 같아요. 음. '아 이 노래 냈네. 요 반응이 이렇구나.' 뭐 이런 것들 보고 제가 한창 이직 준비했을 때 하이브 잠깐 고민하긴 했어요. 음. '하이브 한번 써 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저도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근데 뭐 뭔가 명쾌하게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뭔가 그들이 계속 그 앨범을 내고 공연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공연을 하면서 뭔가 나아지는 게 있잖아요. 음. 발전하는 모습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뭔가 '아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도 되게 멋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음.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재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은 없지만 음. 그 강점을 찾아 주고 발전하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아하. 그걸 뽑아내 주고 음. 아. 하지만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고 그럴 음. 수 있죠. 아 어. 뭔가 좀 정리가 되나? 독서 모임 퍼실리테이터 네. 하시면서는 혹시 막 깨달으신 게 있으세요? 음. 그 독서 모임 파실리테이터 했던 게 그 '아 내가 이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를 좀 명확하게 깨닫게 해 줬던 것 같아요. 아까 음. 말씀드렸던 음.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질문하고 대답 들으면서 뭔가 요약하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음. 몇 번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참여하신 멤버분들께 되게 그런 거 잘하시는 것 같다. 음. 뭐 다른 모임 갔었을 때의 파트너분들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미경님은 이렇게 진행하는 게 되게 좋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강점이 있구나. 음.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강점 검사에 나왔던 그 항목과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음. 있겠구나.'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았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끌어내세요? 살짝 팁을 주신다면? 어 사실 그 대답을 할 때 본인도 막 생각 정리가 돼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이거인 걸까?'를 음. 제가 한번 1 차적으로 속으로 정리를 하고 그분의 답변이 끝났을 때 "아 그럼 누구님의 생각은 뭐 이거인 거죠?"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아니다." 뭐 더 음. 덧붙이기도 하고 음. 맞다." 근데 거기에 어쩌다 저쩌고 그렇게 더 얘기하시기도 하거든요. 음. 그런 정리하는 그런 게 저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끌어 간다는 게 어쨌든 미경님은 그분의 말을 듣고 한번 정리해서 그걸 다시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결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 음.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최근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음. 제가 지난달에 유독 뭔가 새로운 걸 많이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제가 아침 일찍 출근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자율 출퇴근제여서 아침 일찍 출근해도 되고 좀 늦게 출근해도 되는데 그동안에는 9시 반 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 시간 반 정도 당겨 가지고 8시 에서 8시 반 사이에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저희 남편이 이제 퇴사를 음. 했는데 그전에는 남편 회사 다닐 때는 남편도 늦고 저도 늦으니까 뭐 같이 저녁 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집에 늦게 와도 사실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남편이 퇴사를 했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면 일찍 퇴근하니까 그럼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찍 출근을 했는데 처음엔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눈이 일찍 떠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또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또 몰입할 수도 있고 하루가 더 빨리 음. 순삭되는 느낌이어서 나름 괜찮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 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가 원래 저녁에 운동을 했었는데 그 저녁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아예 저녁에 운동하던 거를 점심시간으로 옮겼거든요. 음. 음. 그러면서 원래 회사에서 운동하고 샤워하는 거는 내 인생에 절대 없다. 음. 왜냐면은 그 샤워하려면은 뭐 화장품도 챙겨가야 되고 막 속옷 같은 것도 챙겨가야 되고 너무 음.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회사에선 절대 샤워하는 일은 없다.' 이랬는데 했죠. 3 월에 그 회사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나쁘지 않더라고요. 음.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니까 나쁘지 않더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점심에 운동하는 그 일상이 꽤 괜찮네. 그러면서 '절대라는 건 없구나 인생에.' 그런 음. 거를 좀 깨달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말로 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재밌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나는 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파실리테이터나 이런 이벤트 호스트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잠깐 하는 거지 막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뭔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심리 상담이라는 직업을 음. 떠올렸고 뭐 제가 이거를 당장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마침 그 심리학과를 나오신 분이 심리 상담에 대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광고 보고 알았어요. 인스타그램 광고 보고 알아 가지고 그 신청을 해서 듣고 있어요 지금. 음. 일 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에. 몇 주 차 하세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4 주 차고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음. 연장하려면 연장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공부 제대로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심리학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어떤 심리학자의 이론을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상황 예시 같은 거 설명해 주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오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있구나.' 재밌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 목적은 상담사라는 직업은 어떤 건가가 궁금해서 신청을 했던 건데 또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툴로서 그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남편분이랑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음. 자주 얘기해요. 네. 그럼 제일 잘 아시는 분 아닐까요? 가장 옆에서 음.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물어보고 "또 그러네." 음. 또 물어보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남편이 어떤 거에 대해서 저한테 "너는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 주면 제가 막 더더 얘기해 보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역시 너는 너가 너에 대해서 참 궁금함이 많은 아이지." 막 이러면서. 음. 제가 남편 덕분에 제가 몰랐던 행동들을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음. 음.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되게 흘려서 먹는다는 거를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모르고 살았거든요. 음. 음. 근데 남편이 "너 이렇게 뭘 흘리고 먹냐?"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흘리면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의식하면서 먹고 뭐 여전히 흘리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된다는 것도 음. 남편 덕분에 알게 됐어요. 음.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를 계속 관찰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알려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음. 제일 가까이 있는 마치 거울 같은 사람이네요. 음. 근데 좀 객관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있죠. 음. 근데 또 저는 덜 객관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음. 저의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바라보는 저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한 퀘스천은 있어요. 음. 음. 왜냐면 애정이 담긴 사람의 시선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선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밥 흘려 먹는 거는 진짜 객관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깐요. 그쵸.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아 네. 결혼하고 나서는 사실 뭐 이렇게 외부인 친구들도 막 많이 음. 안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 남편이 제 짝꿍이니까 음. 남편이랑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만약에 저는 뭐 친구들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잘 물어보진 않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음. 저를 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근데 둘 다 있는 모습이니까 음. 그럴 때는 좀 음. '나를 알기 위해서라면 도움이 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맞아. 음. 공감이 가는 게 이 친구가 보는 나의 모습이랑 음. 저 친구가 음. 보는 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음. 이 친구는 "아 너 그거 드디어 했네?" 하고 얘는 갑자기 그걸 "어떻게 음. 네가 그걸 했어?" 막 이런 식으로 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둘이 보는 제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음. 늘릴 수 있는 툴일 맞아. 수도 음.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드네요. 음. 그럼 두 사람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네. 듣는 피드백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때요? 뭔가 혼란스럽다거나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이 친구한테는 공유를 안 했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고 음음.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그냥 음. '내가 잘못했나?'라는 음. 생각은 안 하고 음. 그냥 '난 이거 음.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냥 말을 안 한 것뿐인데 음. 너가 몰랐던 것뿐이야.'라고 음. 다시 말을 해 주죠. 음. 맞아요.
저도 비슷한 건데 저는 아마 이 벌님이 보는 제 모습이랑 대학원 사람들이 보는 제 모습이랑 완전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두 모습 다 제 모습인 거니까 그럼 그냥 받아들이고 '아 나한테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음.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 음. 제가 좋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분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개인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걸 더 쪼개서 "내 안에 되게 많다." 그래서 분이 나눌 분자 음. 써서 이렇게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이 나란 무엇인가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제 소개된 개념인데 우리 안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결국 그거 다 나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좋아하는 나의 모습일 때 시간을 더 늘리는 거다. 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 많이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어쩌면 네. 미경 님이 네. 궁금하셨던 '나란 무엇일까?'는 사실 그 질문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는 뭘까?'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걸 더 몰입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음.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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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처음 입사했을 때 주니어 시절에 그때 당시 과장님이랑 같이 이제 차를 타면서 어디 영업하러 갔나? 뭐 아무튼 차를 타면서 이동하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가끔 요즘 특히나 그 음. 장면이 떠오르는데 뭔가 자기가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어디 갇혀 있는 것 같다. 그때 좀 그분이 회사 생활할 때 뭐 실적도 압박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셨을 때였는데 안 가던 길도 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근할 때 맨날 가던 길만 갔었는데 안 가던 루트로도 가 보고 또 뭐 평소에 안 끼던 뭐 선글라스도 끼고 막 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옆에서 '힘드신가 보다.' 어.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이제 제가 그 비슷한 연차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그분의 심정을 쪼끔 알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저는 남편으로부터 한 거긴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살면서 이런 변주나 이런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것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네. 하나는 제가 아는 걸 설명할 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리액션이 올 때. 음. 그리고 거기랑 좀 연장선으로 제가 지금은 글을 많이 쓰진 않는데 옛날에 글을 좀 썼던 적이 있었는데 내 글이 반응이 있을 때 음. 그런 거 좋아하고 세 번째는 남편과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요. 음. 음. 그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예전에는 좀 짧은 호흡의 유튜브 같은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10 분, 20 분짜리.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냥 아예 밤에 이제 다 씻고 나서 소파에 앉아 가지고 조명도 다 세팅해 놓고 긴 호흡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남편이 막 드라마를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같이 똑같은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고 그런 순간들을 그 시간들이 되게 좋아하고 남편도 저도 좋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늘리고 있는데 그 순간이 되게 좋아요. 음. 음. 최근에는 그 폭삭소가 수다 같이 봤어요. 음. 그리고 하트 페어링도 보고 있어요. 하트 페어링은 뭐예요? 그 하트 시그널 혹시 아시나요? 네. 그거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버전? 음. 아. 하트 음음. 시그널은 연애 버전이라면 페어링은 좀 더 결혼을 정년기에 결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나는 프로그램입니다. 솔로 같은 건가요? 나는 솔로도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감성은 하트 시그널 감성이에요. 음. 아. 네. 결은. 음. 글은 어떤 것들을 쓰셨어요? 음 최근에는 제 여행 다녀온 것 음. 치앙마이 여행 다녀왔는데 제가 치앙마이를 3년 연속 다녀왔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치앙마이를 가는 걸까?'에 대한 거를
한 달 정도 한 5편 썼나? 음. 썼고 그리고 마케팅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었고 아니면 전 주로 콘텐츠 보는 걸 좋아해 가지고 뭐 드라마 리뷰나 뭐 영화 리뷰나 책 리뷰 이런 것도 많이 썼었어요. 글은 그러면은 혹시 뭐 블로그나 브런치 이런 데다 올리시는 건가요? 블로그에도 올릴 때도 있고 브런치 올릴 때도 있고. 뭐 그런 글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여행에 대한 그 욕구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치앙마이에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가지고 뭔가 제가 '뭘 써야겠다.'라는 거 목록은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게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올해 안에는 써야지.' 생각하고 쓰고 있습니다. 요즘 독립출판 되게 잘 돼 있으니깐요. 쓰고 만드는 건 전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네. 맨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아는 걸 설명할 때라고 네. 해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아 정말로 좋아하시나 보다.' 막 예를 들어서 막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아하세요?" 이러면 음. "냉면이요."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네. 할 것 같은데 음. 아는 걸 설명할 때라고 말씀하셨을 아 때 혹시 막 강사나 막 네. 그런 것도 되게 잘하시지 않을까 생각도 아 좀 들었어요. 글을 맞아요. 그래서 뭘 가르칠 건데만 정해지면 음. 잘할 것 같은데 그 무엇에 대한 게 좀 아직 명확하진 않아서. 음. 근데 강점은 티칭보다는 코칭에 가까워서 좀 다르거든요, 결이. 가르치는 것도 네. 아무거나 '내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요? 이상한 말이긴 한데 나를 되돌아보는 네. 시간을 잘 가지셔서 음음. 그게 좀 나만의 노하우가 잘 쌓였다면 그런 것도 알려줄 수 있겠죠. 음. "너 자신을 아는 시간이 얼마나 음. 중요한지 아니? 그럼 이런 것들을 해 봐. 음. 그런 것들을 나와 함께 하자." 마치 월간회고를 하시는 것처럼. 음음. 그것도 하시면 음.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궁금한 사람들 다 와 봐. 나는 내가 제일 궁금하거든. 음. 어. 그래서 이런 거 해 봤어." 하면서 1, 2, 음. 3, 4 해 가지고 음. "자 같이 해 보자." 이러면서. 그렇게도 해볼 수 있네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음. 뭐든. 근데 저는 물욕이 없거든요. 그러니깐 음. 물건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건이 바로 떠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아. 돈은 좋아해요. 음. 근데 모으는 건 좋아하는데 뭔가 물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마케터의 자격이 쪼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막 소비도 이런 걸 해 보면서 그런 음. 소비자들이 '왜 이걸 구매하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는데 음. 제가 별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음. 근데 오히려 그 광고 효율 되게 높은 고객이시잖아요. 지금 저희 여기 이 아. 자리에 오신 것도 광고를 보고 하신 네. 거고 아까 심리학 수업도 네. 들으셨던 네. 게 광고 보고 하신 거잖아요. 네. 일단은 그런 그 물건은 아니지만 나를 채워가는 그런 콘텐츠적인 것에 대해서는 되게 소비를 많이 하시나 봐요. 맞아요. 또 어떤 거 하셨어요? 그 넷플 연가라는 음. 들어봤는데. 그것도 약간 커뮤니티인데 그때는 제가 멤버로 참여를 했는데 주제가 인터뷰였어요, 인터뷰. 나를 인터뷰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어. 그래서 그것도 신청하고. 근데 그러면 거기서도 누군가 사람들 만나서 네. 서로 뭐 인터뷰해 주고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건 이제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그전에 뭐 서로의 첫인상이 어떻고 뭐 한번 음. 대화를 나눠 봤는데 그 후인상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기도 음. 하고 음.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했는데 뭐 네 희노애락이었거든요. 난 기쁠 때 어떻게 하는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발견하면서 약간 셀프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방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 든 게 사실 남한테 나에 대해 듣는 거 전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벌림한테 엄청 예를 들자면 나는 벌림한테 엄청 착한 사람이고 싶고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어 전혀 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모습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건 되게 무섭다고 생각해서 저는 안 물어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쪼끔
방금 그런 커뮤니티 얘기를 음. 하실 때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음. 이거를 아까는 남들한테 들으면 내 데이터가 쌓인다고는 했지만 그게 막상 자리 잡고 하면은 너무 무서운 일일 수도 있겠다. 깨달음 전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근데 이제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나쁜 말은 거의 안 하고 좋은 말 위주로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그 모임 참여하면서 뭐 내가 몰랐던 부분을 뭐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가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제 첫인상이나 이런 게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좀 포멀하게 입고 가면은 뭐 "공무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쪼끔 좀 편하게 입고 가면은 뭐 "스타트업 마케터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 데이터는 그냥 진짜 참고만 하는 거지, 이걸로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죠. 음. 근데 재밌어요. '아 이렇게도 나를 보는구나.' 음. 싶어 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올해는 임신하는 게 어. 목표입니다. 네. 결혼은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21 년도에 아. 했고요. 네. 올해 안에는 꼭 임신을 해서.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 저는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제가 시험관을 아. 했거든요. 음. 그리고 이번 주에 피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임신 수치가 나왔어요. 임신이 된 건 맞는데, 근데 이게 뭐 안정화된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저를 산모가라고 부르질 않더 저 "아직 당신은 산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병원 가서 "문제 없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12 월에 나올 음.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아직 뭐 잘 현실 감각이 음. 없어 가지고 뭐 네 이러다가 뭐 안 될 수도 있고 뭐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항상 궁금한 건데요. 왜 애가 갖고 싶으세요? 음. 사실 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남편은 이미 되게 원했어요. 아. 남편은 그냥 자기와 같은 애가 한 명 더 있기를 원한대요. 약간 종족 번식 같은 느낌이랄까? 음. 응당 부부라면은 그래도 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근데 저도 처음에 결혼할 때 뭐 "난 딩크 할 거야." 막 이러고 결혼한 건 아니어서 "해 보자." 한 거고,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친구들이랑도 많이 하는데, 제가 작년에 회사에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음.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망갈 음.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임신이야. 어. 근데 또 약간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임신을 해도 되나?' 음. 음. 근데 지금 친구들한테 "야 나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임신을 하려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친구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거라고 하는 아. 거예요. 자기도 이걸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더 빨리 음. 준비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아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약간의 뭔가 위로 아닌 위로도 받았고, 근데 작년엔 되게 힘들어서 진짜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음. 정작 작년에는 안 생겼단 말이죠. 올해는 상황이 괜찮아졌어요. 음. 근데 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죠. 음. 음. 그래도 음. 좋은 네.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네. 뭐랄까,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남편분이 퇴사하셔 가지고 변화가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이 임신이라는 이벤트는 네. 엄청난 변화잖아요. 네. 자동적으로 뭔가 '미경님을 더 알게 될 네. 기회가 생겼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방금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걱정돼요. 음. 전 제가 1 순위인 아. 사람인데 '애가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 어. 그런 맞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성님이 아까 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제 "왜 가지고 싶냐 아기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엄청나게 뭔가 숭고한 대답을 해야 될 것 음. 같다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냥 제가 대답한 대답은 예전에 그냥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밌고 좋으니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제가 뭐 엄청난 대답을 원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사실 엄청 대단한 일이잖아요. 왜냐면 저는 애가 생긴 뒤부터는 모든 세상이 다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 순위가 나였던데 절대 이제 1 순위가 내가 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니까 그러면 와 이러한 결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왜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을까?'라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전 주변에 애기 있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 어떻게 보면 회사 일보다 더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육아라는 생각을 게. 항상 하거든요. 네. 이 말을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제 친구가 회사를 다니는데 친구가 "와 나 진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 이러면서 자기 뭐 회사 그 여자분들끼리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자분들이 "아 나 뭐 둘째 임신할까 봐 회사 뭐 휴가하려고." 그래서 '이상한 소리 아닌가? 회사를 피하려고 아기를 낳아? 아기가 이제 100 년을 살 건데?' 이런 생각을 100년 동안 힘들려고 1 년을 피해? 이런 저 생각을 한 거죠. 아 근데 그쵸. 뭐 그런 분들은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다른 좀 편한 말을 하고 싶어서 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음. 음. 저희 집은 그 제가 1남 2 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셋인 거죠. 제 음. 동생이 2명 있는데 뭔가 형제 자매 있는 거는 좀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기 뭔가 가족 얘기해 주는데 가족 구성원이 하나 더 생기는 거가 막 엄청 부담스럽다거나 뭐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저랑 남편은 아직 한 명도 안 낳아 봐서 잘 모르겠지만 '낳는다면 이왕 낳는 거면은 2명 낳아야 되지 음.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시험관이 진짜 힘들다고 다행히 한 들었는데. 번 했는데 돼 가지고 근데 한 번 할 때 아프긴 하더라고요. 음. 그 자연 임신이 최고다. 음. 그 돈도 엄청 들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물론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지원금 없었으면은 무서워서 이거를 못 맞아. 했겠네.' 막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막 사부작사부작 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간에 이거를 잘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것만 하다가는 또 내 건강을 못 챙길 수도 있는데 막 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전하게 잘 음. 네.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일단 마지막 질문인데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봤을 때에도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특히 이제 회사 생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커리어 우먼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미래의 나는 정장 입고 뭐 또각또각 구두 신으면서 막 엄청 당당한 여성이 될 거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구두 신지도 못해요. 어. 불편해 가지고. 회사에서의 나의 자아가 되게 옛날에는 컸다면 요즘은 결혼하고 나서는 좋은 아내가 되는 거 그거가 지금은 제가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똑같이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뭐 어떤 대답을 할지 말 안 하고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천생연분이다. 아니 근데 좋은 아내라는 거는 어떤 모습이에요? 음. 그 추가 질문 중에 사랑에 대한 얘기도 아 네. 아. 있었잖아요. 그 형태가 약간 배려가 계속 떠올랐는데 저희가 그 화장실에 휴지를 이제 굽이 몇 개를 쌓아 놓고 이제 있는데 다 떨어지면 채우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역할을 정하진 않았어요. 음. 근데 그냥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해요. '화장지 몇 개 남았나.' 이거를. 그러면서 화장지가 떨어졌는데 화장지가 없으면은 너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곤란함을 남편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그걸 챙겨 놓을 때 뭔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이거 되게 작은 거긴 한데 음.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딱 봐도 남편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 행동이야.' 음. 그러면은 예전의 나였으면은
뭐가 중요해? 내가 하겠다는데.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 남편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더 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커지는 거, 상황이 많아지는 거 음. 그게 좋은 아내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여쭤보셨어요? "좋은 남편이란 뭔데?" 이렇게. 아니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남편은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요. 음. 제가 진짜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왜냐면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별로인 사람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때마다 남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음. 그렇게 약간의 위안을 얻곤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이렇게 별론데 왜 나랑 왜 결혼했어?"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남편이 아니라고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요. 근데 남편은 제가 봐서가 아니라 그 남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이에요. 음. 적이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난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구나.' 막 이런 생각하죠. 남편 좋은 사람이에요. 음. 근데 그 네. 끼리끼리 있잖아요. 맞아. 끼리끼리 사이언스. 끼리끼리니까 네. 미경 님도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 끼리끼리 좋다. 그 독서 모임도 하시고 네. 콘텐츠를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셔 가지고 이 질문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음. 그 최근에 듣거나 본 것 중에 네.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음. 있으신가요? 저는 제 알고리즘에 우즈의 드라우닝이 갑자기 제 알고리즘에 떴거든요. 혹시 네. 아세요? 네 그 아이돌인데 음. 드라우닝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분이 잘 못 드시고 군대를 가셨는데 군대에서 그 군대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갑자기 떠 가지고 갑자기 핵 인기가 예. 됐다라는 분이 있죠. 맞아요. 예. 그 스토리가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사람은 때가 음. 있다.' 아. 그분이 아이돌도 하고 쇼미도 나왔더라고요. 음. 쇼미에서 랩도 하고. 근데 노래도 되게 잘하고 지난번에 환승연애 OST 부르면서 쪼끔 유명해진가 싶었는데 그렇게 막 빵 뜨지는 못한 상태에서 군대를 가 버렸는데 군대에서 그 드라우닝이 역주행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필 뭐 군대에 있어서 당장 뭐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음. 아니지만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이 사람이 음. 이제 나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음. 근데 그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도 여러 번 나갔는데 막 떨어지다가 최종 붙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슈가 많았던 그 프로듀스 X인가 그 PD 음. 잡혀 가고 감옥 가고 혹시 그 편 아시나요? 예 알아요. 예. 부정으로 투표해 가지고 맞아. 아예 그 편 다 나가리 되면서 데뷔한 애들도 다 취소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멤버였던 거예요. 그 힘들게 최종 멤버로 선발이 됐는데 음. 그것도 나가리 되고 그래서 되게 산전수전 겪은 사람인데 근데 꿋꿋이 자기 음악을 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군대 지금 이제 빵 떴잖아요. 그 스토리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 진짜 음. 사람은 때가 있구나. 이게 평생 망할 것도 없고 음. 자기가 꾸준히 자기 길을 하면 될 땐 된다. 음. 대신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리고 폭삭에서도 되게 유명하지 않은데 조연 되게 감칠맛 나는 연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음.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아직 아니요. 못 안 봤어요. 봤습니다. 있는데 그분들도 연기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연기가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이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연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마 막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계속 하니까 '아 음. 이런 연기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또 음. 인정을 받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언젠가는 빛을 발한다. 대신 꾸준히 해야 한다.' 이런 음.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음. 좋은 스토리네요. 음. 네. 음. 그리고 진짜 음. 마지막으로 그 책 하나만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이요? 나를 알아가기에 아. 제일 도움이 됐던 책. 저는 나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됐던 책은 아까 그 군인 개념을 음. 설명해 줬던 나란 무엇인가였고 그게 그 멀티 페르소나라는 음. 개념이 나왔던 게 한 뭐 2015년 16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읽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그 개념이 없었을 때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데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에서의 내가 다르고 회사 밖에서의 내가 다르고. 네. 그거를
멀티 페르소나 혹은 뭐 분인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일을 하다가 좀 어려움이 느껴지시면은 그 김호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분도 코칭을 하시는데 그건 뭐 약간 라이프 코칭 혹은 뭐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한 코칭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나는 어떻게 What do you want라는 책이고 그 질문 그대로 "너 뭘 원하니?" 이런 질문을 평생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툭 던져서 "너 뭐 원하니?" 이러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챕터별로 그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정리하다 보면은 쪼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독서 모임 책으로 했었는데 반응 좋았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인데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난지 몰랐고요. 네. 오 1 시간 시간이 반이 네 엄청 많이 지났네요. 뭔가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뭔가 얘기는 막 저도 뭔가 많이 한 것 같은데 한번 결과물을 들어보고 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복기하고 싶고요. 제가 독서 모임 똑같은 주제로 계속 하는데 그거는 뭔가 해결되지 않아서인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것도 뭔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또 여전히 '계속 나를 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액티비티 자체는 너무 재밌어요. 뭔가 다행이에요. 뭔가 언제 이런 걸 해 보겠어요. 이렇게 듣고 질문 받고 얘기하고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나를 네. 이렇게 알아간다는 생각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도 처음이었어요. 맞아.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언제쯤 그 갈증을 해결하실지도 좀 궁금해요. 그쵸. 저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 소개할 때 평생 나라는 사람을 궁금해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에 대한 기준치가 높나? 그러니까 그 알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치가 너무 높나?' 이런 생각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더 있을 거야, 더 있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해소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애 낳으면은 또 음. 또 다른 나를 보게 될 거니까 그쵸. '뭐지 이건?' 이러면서 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아직 시간은 많으니깐요. 네 네. 맞아요. 계속 깨닫다 보면은 네. 뭐 나중에 네. 득도하실 수도 있죠. 맞아, 맞아. 해탈하시고. 음.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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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